네, 한 주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주요 이슈들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동의대학교 아시아개발연구소장 김태환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전화로 만나 뵙네요. 예, 그러네요. 네, 먼저 이 라오스 비안티안에서 개최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어제 폐막이 됐는데 그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예. 아시아 지역 안보 포럼은 1990년대 탈냉전 시대의 국제 질서 변화에 맞추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 안정적인 질서를 구축하고 또 환경과 테러 등에 대한 어떤 새로운 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1994년 7월에 태국의 방콕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래 올해는 23번째인데요. 네. 지난 24일부터 어제까지 라오스의 비엔티안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현재 회원국은 27개국으로 돼 있고요. 한국은 1회부터 참가한 창설 회원국이고요. 북한은 2000년 제7차 방콕 회의부터 참가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의 중요한 안보 현안인 북핵 문제와 그리고 또 남중국해 문제가 주요 논점이 되었는데요. 6자 회담에 모든 회원국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우리에게는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 주요 6자 회담 참여 국가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또 향후에 전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확인된 이 사드 배치와 관련된 이 관련 국가들의 주요 입장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예,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미일의 지지 그리고 북중러의 반대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남북한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 주변 4강의 입장이 극명히 나뉘는 모습을 보여서 신냉전이 도래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남북한 외교장관과의 상반된 양자회담의 어떤 그 언론에 나타난 모습은 시진핑 정권 출범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의 상당히 우호적인 비중을 둬온 중국 정부의 남북한에 대한 태도가 역전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사기에 충분했는데요. 네. 이것은 어제 폐막식에서 우리 정부가 많은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핵과 관련해서 대북 압박 메시지를 담은 의장 성명이 나오지 못한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의장 성명은 의장국인 라오스가 초안을 잡고 그 초안을 회원국들이 회람을 하면서 최종안이 결정되는데요. 그런 절차적인 이유 때문에 회원국 간의 견해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폐막일에 맞추어서 발표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이 그런 경우입니다. 네. 아무래도 사드 문제와 남중국의 문제로 지금 국제사회가 분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만큼 또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런 가운데 중국이 우리 강판 제품에 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서 이 중국의 보복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너무 사드와 관련해서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이라고 단순하게 보는 거는 제 생각에는 국제사회의 최근의 큰 흐름을 오판할 수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번 중국의 관세는 향후 5년간 적용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과 유럽 연합 제품에도 함께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관세 부과율에서 보면은 한국이 가장 작은 37.3%고요. 또 미국도 지난주에 우리 삼성과 LG의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서 반덤핑 판결을 내리고 또 각각 111%와 49%라는 높은 반덤핑 관세 부과를 이렇게 판정한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이미 전당대회를 마친 미국의 공화당이나 현재 진행 중인 민주당이 공통적으로 보호무역적인 색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율의 관세와 비관세 무역 장벽들 때문에 한국의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한국은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그리고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라는 어떤 그런 높은 파고를 헤쳐나갈
어떤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안보와 무역 이 두 부분 모두에서 좀 우리나라가 험난한 파고를 좀 헤쳐나갈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번 주에도 국제사회 테러 소식이 잇따르면 좀 걱정이 앞섰는데요. 독일과 또 미국, 프랑스에서 좀 테러 소식이 있었죠. 좀 정리해 주시죠. 지난 17일 열차에서 난민 출신 10대가 알라는 위대하다고 외치면서 도끼로 난동을 피워서 4명이 큰 부상을 당한 독일에서 이번에는 난민주의를 거부당한 시리아인의 자폭 테러 때문에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당하는 테러가 24일 날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간 테러 청정 지역이었던 독일에서의 이런 연속적인 테러 발생 때문에 유럽연합의 난민 수용을 이렇게 주도해왔던 독일에서도 반난민 정서가 확대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6일 오전에는 프랑스 북부의 한 성당에 난입한 IS 괴한 2명이 인질극을 벌이다가 경찰에 사살됐는데 신부 1명이 살해되었고요. 다른 신자 1명이 또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랑스의 성당에서의 테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수세에 몰린 IS가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테러를 중세의 십자군 전쟁에 비견되는 종교 전쟁으로 이렇게 오도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국제사회가 말려들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또 이 일본에서도 가까운 일본에서도 좀 한 장애인 시설에 괴한이 침입해서 15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일본 가네가와 현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요. 칼부림이 일어나서 15명이 목숨을 잃고 45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대부분 피해자들이 장애인들이어서 마음이 더 아픈데 범인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스스로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범행한 장애인 시설에 일했던 사람이고요. 시설에서 해고된 데 대한 불만으로 범행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참 계속해서 이런 국제 테러에 대한 불안과 또 요즘은 또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좀 힘 빠지는 소식들인데 그런데 이런 와중에 또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고요.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2012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30주년을 맞아서 AP통신이 우크라이나 출신의 미국인 장애인 올림픽 선수인 옥사나 마스터즈를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것이 SNS상에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오염된 마을에서 태어난 옥사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엄지손가락이 없었고요. 나머지 손가락은 서로 붙어 있었고 콩팥과 내장의 일부도 없는 아주 심각한 기형장애아로 태어났습니다. 생모의 자궁이 방사능에 오염됐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생모로부터 버림받고 우크라이나의 고아원을 전전하였는데 1995년에 미국 뉴욕에서 언어치료사로 있던 미혼 여성인 가이 마스터치가 옥사나의 이런 모든 형편을 알고도 입양하기로 결심을 하고요. 우여곡절 끝에 포기하지 않고 결국 2년여 만에 옥사나를 입양합니다. 그래서 7살 됐을 때 미국으로 데리고 왔는데 옥사나의 건강이 당시 너무 엉망이어서 9살 때는 왼쪽 다리를 잃고 14살 때는 오른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이 마스터즈는 포기하지 않고 옥사나를 돌봐주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서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 패럴올림픽에서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로 출전해서 동메달하고 은메달을 땄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고리에 원전 2기를 새롭게 건설하는데 정부가 허가를 내주면서 많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좀 시사하는 바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인 부산 이 주변에 수백만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데 여기에 원전을 이렇게 밀집시키는 계획은 좀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 공동체 속에서 함께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다시 한번 제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무사히 여름을 건강하게 다 나야 하는 이유가 또 여기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참 아름다운 소식으로 마무리하게 되는데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하네요.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의대 아시아개발연구소장 김태환 교수와 함께 한 주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주요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